정환이라고 합니다. 예. 소리 잘 들리죠? 예. 채팅창에 한두 명만 좀 확인 부탁합니다. 예, 좋습니다. 잘 들리는 것 같고 좀 참석자가 몇 명 모자르긴 하는데요. 예, 일단 몇 분 지체가 됐으니까 시작하죠. 오늘은 뭐 첫날이고 1시간짜리 수업이니까요. 제가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PPT를 공유를 할게요. 자, 의생명공학이라는 수업이고요. 이게 개설된 지가 한 6-7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얼마 안 된 과목인데요. 그래도 뭐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, 음, 잠깐만요. 예,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, 그 바이오 관련된 좀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저희 학과에 있었는데,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바이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던 커리큘럼에 더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 좀 뭐 나름대로 첨단 기술, 최근 어떤 에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산업 분야 요런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의생명공학,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그 사실은 의공학이죠.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했듯이 좀 좀 기본이 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생물공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실제 산업에 응용되고 또는 한 10 년, 20년 뒤에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위주로, 물론 현재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지만, 예, 좀 산업에 완전히 정착되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기술 위주로 다루고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주된 토픽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 첫 챕터가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,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또는 의공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. 이제 생물이지만 기본적으로 생물 분야에 걸쳐 있지만 베이스는 엔지니어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.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컨셉이 들어가는 거예요. 어, 이 디자인하는 것이 어떤 어, 의료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진단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인공 관절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의학과 생물학, 그다음에 목적은 당연히 보건 진료, 헬스케어 퍼포시스라고 써 있죠. 보건 진료의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.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.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어떤 특징, 어,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은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거든요. 예, 융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생물, 생물학, 의학,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이 들어가면서 또 공학적인 지식과 합쳐져야지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느냐, 예, 그리고 우리가 좀 다룰 분야들은 티슈 엔지니어링, 조직공학, 그다음에 인공 장기도 티슈 엔지니어링과 사실은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약물 전달, 드럭 딜리버리, 레버너 칩은 주로 진단 기기 같은 거에 많이 쓰이죠. 진단 키트. 요즘 뭐 어, 코로나 때문에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어, 항원 검사 키트도 일종의 어,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레버너 칩 또는 진단 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단, 그다음 뭐 신약 개발 등등 여기 써 있진 않지만, 바이올로지컬 모델링이라는 건 수치 모델을 사용해서
어떤 어 인체의 조직이라든지 장기의 기능을 모사하는, 뭐 간단하게는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모사한다든지 수치 모델로, 고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의공학 분야의 상당히 큰 분야의 일부는 그 지금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,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분야는 화학공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, 화학공학 분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를 먼저 열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의공학의 상당히 큰 부분은 또 전자공학, 기계공학 분야에 걸쳐져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바이오 이미징, 영상 처리를 하는 거죠. 지금 진단 기기가 발달하면서 영상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CT, MRI 또는 바이오 메카닉스, 인공 관절,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등등 전자기기, 기계 이런 분야와 또 걸쳐져 있는 영역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.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화학공학과 더 연관성이 깊은 분야를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겠죠. 자, 그래서 말했듯이 융복합적인 성격이 큽니다. 그래서 화학공학을 이건 화학공학과 개설 과목이기 때문에 중심에 제가 놨고요. 생물학과 겹쳐져 있는 요 어,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, 그럼 화학공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4학년 대부분 4학년이기 때문에 화학공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들을 거의 다 배웠을 거예요. 어떤 지식들이 생물학과 연계해서 사용될 수 있느냐?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들은 좀 더 화학 반응이죠. 그러니까 케미스트리, 화학, 그리고 또 물질이 반응을 하면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. 혈관 안에선 혈액이 흐르고 그 혈액 안의 성분들이 조직을 또 이동하고 트랜스포트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죠. 그래서 어떤 물질 이동, 화학 반응 또는 유체역학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어,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, 그 대상이 생물학적인 시스템인 거죠. 사람 몸일 수도 있고 세포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. 그렇다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화학공학과 과목들이 사실 전공 필수 과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뭐 유체역학부터 시작해서 물질 전달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지 되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어떤 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제 여기서 배웠던 어떤 지식들을 조금 조금씩 가져다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수업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일종의 복습을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줄 테니까. 근데 중요한 건,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. 케미컬 엔지니어링, 화학공학적인 원리들이 바이올로지컬 시스템,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,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, 이게 중요한 이유는, 여러분들은 어쨌든 화학공학 전공자로 졸업을 할 거잖아요. 화학공학 전공자로 졸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, 특히 취업할 때 화학공학 전공자로 볼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말했듯이 생물은, 지금 이공학은 융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화학공학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기계과에서도 하고 전자과에서도 하고 뭐 식품공학과에서도 하고 생물학과에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. 각각의 동일한 어떤 생물공학, 의공학을 하지만 본인의 핵심 전공 분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일, 잘하는 일이 또 달라져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면,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특히 바이오 분야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커리큘럼 얘기를 했었는데요. 간단하게는 어 저희 학과에서 개설된 거를 이제 요렇게 열거를 해 놨어요.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이제 그 기초과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학공학개론에서 바이오 약관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본격적으로는 이제 2학년 때 기초생명하고, 그다음에 생명화학공학, 어 3학년 1학기 과목이죠. 예. 그다음에 의생명공학이 4학년 1학기 때 있고, 생명화학공학이 3학년 2학기 과목인가요?
3학년 1 학기, 4학년 2 학기 이렇게 돼 있죠. 예,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. 의생명공학 4 학년 1 학기, 그다음 4 학년 2 학기 때 이제 분자생물공학. 그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각각마다 다루는 것이 쪼끔씩 달라요. 예. 그리고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아무래도 수업이다 보니까 돼 있는데,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다루는 것은 기초생명학원에서는 생화학, 생명학공학에서는 생물공정공학이라는 것을 다룹니다. 예. 바이오 리액터 이런 걸 주로 다루고요. 의생명공학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의공학, 그다음 분자생물공학에서 분자생물학, 유전공학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만 쭉 배워도 어느 정도 어 이게 커버가 될 거예요. 바이오 분야, 특히 공학적인 베이스를 둔 바이오 분야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진도 일정은 이제 요 제목만 보고는 사실 내용을 약간 그 좀 추상적인 제목들이라서 바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, 차차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좀 인트로덕션과 좀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수치 지식들 얘기를 먼저 한 2 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. 3 주, 4 주는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생물학적인 내용이 됩니다. 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, 예, 생물학, 생리학 요런 것들이 될 거고요. 이제 5 주, 6 주, 7 주에 걸쳐서 트랜스포트 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 나오죠. 아까 얘기했듯이 생체 내에서 어떤 물질의 이동과 반응, 예, 약간의 유체역학, 예, 요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제 한 3 주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요. 범위고요. 그 뒤에는 이제 쪼금 응용 분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티슈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하고요. 약간의 여유가 되면 뭐 약간 약물 전달 내용도 쪼끔 할 수도 있고, 아무래도 그 앞부분에 배운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5 주, 6 주, 7주 차에 걸쳐서 배웠던 것과 좀 연계지어서 좀 설명을 많이 할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, 뒷부분은 제가 모델링 of physiological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약간의 그 수치 모델 실습처럼 좀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드는 작업이라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 수업 진행하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진도를 못 나갔거든요, 이 부분을. 그래서 스킵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쪼끔 진도 속도를 보면서 좀 잘 조절을 해서 약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.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, 여러분들 화공전산 이제 수업 다들 들었으니까 파이썬을 배웠잖아요. 요런 기초적인 좀 프로그래밍, 혹시 약간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보충을 또 약간 파이썬에 대해서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생물학적인 반응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을 세우고, 수치 모델을 세우고 해석하는 좀 실습을 할까 해요. 예.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는 제가 뭐 몇 가지 좀 후보 토픽이 있는데 고거를 좀 고민을 해서 중반부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수업은 딱 정해진 텍스트북이 있지는 않아요. 굳이 고르자면 이제 가운데로 붉은 글씨로 된 요 2 개가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할 교재인데, 사실 좀 애매한 게 이게 이 교재 내용을 다 보지 않아요. 예, 워낙 좀 두꺼운 책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보면 요거를 일부 발췌해서 한 3분의 1 정도씩만 따서 제가 커버를 할 건데,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거는 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이 살츠만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. 어 근데 책값이 원서로 사면 사실 꽤 돼요. 그리고 도서관에는 있는데 어차피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걸 빌려서 아마 볼 수는 보기는 힘들 거고, 제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좀 뭐 제가 PDF 버전으로는 사실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고거를 약간씩 뭐 원래는 안 되지만 나눠 줄 수도 있고, 대신 최대한 강의록에 내용을 많이 담아서 거의 교재처럼 제가 물론 요약된 버전이지만
만들어서 배포를 할 테니까 주로 강의록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. 이게 제가 뭐 수년째 좀 교재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한 학기에 딱 걸쳐서 할 만한 좋은 교재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주제도 하고 싶은 거를 딱 어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아서 뭐 교재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훨씬 편하겠지만 어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예. 말했듯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해서 어 배포를 할게요. 첫 번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요 교재를 쓰는 이유가 이걸 쓴 교수가 화학공학과 교수예요. 그래서 베이스가 아무래도 화학공학 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쪼끔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베이직 트랜스포트 책은 제목 보면 알겠지만 그 물질 전달, 이동 현상 요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책입니다. 그래서 수학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 책이라서 요것만 또 한 학기 하기엔 좀 그러니까 적당히 제가 섞어 가지고 내용을 할 거고 어 그래서 그 강의록에 제가 어디서 발췌한 건지는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해 줄게요. 자 그다음에 그 바이오 과목에 대해서 좀 제가 뭐 이렇게 그때그때 좀 시류에 맞게 신문 기사라든지 관련된 어떤 뭐 시청각 자료 같은 거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것도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뭐 검색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진로를 뭐 저하고 상의할 때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들이 사실 최근 몇 년에 많이 늘었어요. 특히 그 뭐 지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바이오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해 주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그죠?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진단 키트 만들고 어 사실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. 뭐 쪼끔 관심이 있으면 아마 그 회사 이름들도 알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팬데믹 관련한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, 진단, 뭐 예방 요런 이슈가 굉장히 점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던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약사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고도 사실 전공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바이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미 좀 많이 분야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. 예 그래서 고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 얘기를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그 저희 그 수업의 목표는 화학공학 원리가 어떻게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 고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화학공학 전공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걸 잘 살려서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좀 주요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네 말했듯이 바이오 전공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. 케미컬 엔지니어가 과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화학공학 전공이면 어떤 바이오 공정, 바이오 리액터, 생산 시설 뭐 요런 쪽으로만 갔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예. 뭐 조직공학 분야에 할 수도 있고 진단 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의료기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예. 수업 진행 방식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방식 익숙할 테니까 어 그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 될 거고요. 예. 말했듯이 강의록을 제가 올릴 겁니다. 예. 하루 이틀 전에 올라가니까 꼭 직전에라도 확인을 하고 다운받아서 이제 필기하시면 됩니다.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 주시고요. 좀 편하게 여러분들 4 학년이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익숙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채팅방 또는 이메일 나중에라도 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반영을 하거나 아무튼 대응을 하겠습니다.
시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 학교 공지 합쳐서 좀 공지를 다시 할게요. 그다음에 제가 수업 뭐 온라인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녹화하는 것은 제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. 예. 얼마든지 하시고 단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나중에 들으려고 어 녹화를 하는 거는 예 좀 지양을 해 주시고,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.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보는 것보다는 대신에 제가 물론 시간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해 놓고 나중에 뭐 한 2 배속으로 보고 그런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. 어 지금 온라인 수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.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학습 효율이나 이런 학습하는 양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. 학생들 그 이제 시험 보거나 숙제하는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저학년들 1 학년, 2 학년들 수업들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그런 경우에 좀 학습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얘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늘려서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할 거니까.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그냥 일찍 끝내고요. 여러분들 따로 공부할 수 있게 시간을 줄 테니까 무의미하게 시간을 채우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, 두 번째는 이걸 유포하거나 배포하면 문제가 돼요. 이게 강의록에서 그 있는 내용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일부 따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 배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 철저하게 개인 용도로 쓰세요. 예. 어디에 올리거나 이러면 당연히 절대로 안 되고요. 절대로 안 되고 뭐 누구한테 보내주는 것도 최대한 안 좋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출석은 전자출결로 할 거고 뭐 방식은 알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. 본격적인 수업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인가? 화요일에 있죠?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,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? 질문 사항 없으면 오늘은 요렇게 마치려고 합니다. 예. 특별히 질문 사항 없을까요? 심현진 학생은 무슨 질문을 했다는 거죠? 제가 마지막에 답장을 안 했나요? 제가 메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,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. 카톡으로 그냥. 대선 때요? 대선은 휴강이죠. 대선 때 수업하면 안 돼요. 투표해야 되잖아요. 예. 당연히 휴강입니다. 대선이 무슨 요일인가요? 걸리나 보죠? 아무튼 휴강이에요. 휴강하고 보강할 겁니다. 그리고 뭐 알겠지만 실시간 비대면이지만 실시간으로 당연히 하고요. 대신에 보강 같은 경우는 시간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녹화 영상을 올릴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고때고때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. 보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. 다른 질문 있을까요? 없으면 요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제가 강의로 올릴게요.